발로 맞추다가 잘못됐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스타리아의 창문이 계속 깨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문을 세게 닫으니까 깨졌대요. 세게 닫는다고 차문이 깨져?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그럴 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져서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요. 혹시라도 안에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문이 탁 닫혀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의 도어에 대해서 저희도 슬픈 기억이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차에 붙여놨던 카메라를 이 발레 파킹 하시던 분이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서 슬라이딩 도어가 뿌지끈 하면서 카메라를 두 동강 낸 적이 있죠. 카메라가 500만원, 렌즈가 200만원, 700만원짜리 두 동강을 냈어. 물론 지금 사건은 그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때는 전동식 파워게이트가 문제였다면 이번엔 오히려 수동식 슬라이딩 도어에 생긴 문제예요. 스타리아 동호회에서 이렇게 유리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주 전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차종만 그랬나 보다 이랬는데 건수가 계속 늘면서 이 JTBC 보도에도 나오게 됐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스타리아 투어러를 샀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뒷좌석 창문이 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2, 3, 4, 4열까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담당하는 그런 슬라이딩 도어, 이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스타리아 보면 카고, 투어러, 리무진 이렇게 있잖아요. 리무진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리무진은 문이 안 열려. 그런데 이 투어러 같은 경우는 전체를 파노라믹 윈도우라고 해서 창문 전체를 아주 넓게 그냥 중간에 프레임 없이 그냥 기차에 탄 것처럼 이렇게 넓은 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체의 절반이 유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이거 완전히 우주선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됐었는데요. 유리 같은 거 열 때 보면 슬라이딩으로 열거나 이렇게 열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틸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틸트가 되는 창이라면 고정하는 방식이 조금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틸트가 이렇게 되고 열리려면, 이걸 이렇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리는 부분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마운트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하나 이쪽에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쿵쿵 이렇게 닫게 되면 얘가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쿵 부딪히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충격을 받다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뒤틀어지게 됩니다. 이게 뒤틀리면 유리창 특성상 이게 휘어지지 않고 깨져요. 그래서 창이 휘청휘청하게 되면 그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깨지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현대차에서는 문을 닫을 때 충격받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이 됐다. 다음 주부터는 교체를 시작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리의 내구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마 유리 자체를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첩 부분이 불안하다 라고 하면 경첩 부분을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아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운 부품으로 새롭게 테스트해서 검증이 된다면 교체해 주는 거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체한다고 해도 이거 이미 2,000대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차례 돌아올 때까지 한참 걸릴 거고, 그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 타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유리라는 거 잘못 깨지면 칼 같은 거잖아요. 찔리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잖아. 뭐 그런 걱정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강화유리거든요. 강화유리는 이 일부분이 깨져서 이렇게 뾰족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체가 균일하게 깨져서 승객이 치명상을 입거나 이렇진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손이나 뭐 눈이나 연약한 부분은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혹시라도 지금 스타리아 타시는 분들은 이 부품을 교환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창을 이렇게 히트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닫은 상태로 문을 여닫으시길 바라겠어요.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조금 살살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야, 노조가 말이야,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 이거 차를 발로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발로 맞추다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거 아니죠.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생산 단계에선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뭐 도어 슬램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해요. 문을 막 쿵쿵 닫는 테스트. 이거 보통 문을 닫을 때 몇 번 닫나? 뭐 현대차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지금 포드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 55만 번 테스트한대요. 야, 이 정도면은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영하 40도에서 82도까지 온도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문제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테스트해도 정작 필드에 나가면 문제 생기는 게 자동차입니다. 단순하게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더 엄밀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일단 이 측면 유리 도대체 왜 깨졌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깨지냐 라고 할 텐데, 라미네이티드 글래스, 그러니까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는 측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유리를 열 처리
처리를 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유리라는 게 원래 자파 현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깨지는 거. 유리 면적이 커질수록 자파는 더 생겨요. 그리고 이게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할수록 자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썬팅을 하게 되면 이 썬팅이 검잖아요. 이게 열을 더 머금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우니까 이 유리가 더 잘 깨지게 된다. 이 자파 현상을 오히려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노라마 썬루프에다가 틴팅을 하면 자파 현상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썬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창이 깨졌을 때 그나마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썬팅을 해놓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는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썬팅 안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열을 너무 많이 머금지 않도록 이런 썬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래, 그럼 자파라는 건 왜 생기냐? 강화유리의 자파라는 건 원래 일어나는 일인데 왜 생기냐면 이 강화유리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안쪽을 뜨겁게, 그러니까 유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바깥쪽을 빠르게 식히면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이 전체가 한꺼번에 깨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쪽 귀퉁이, 유리의 가장자리 부분, 이 부분에 충격을 톡 때리면 이 부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유리 전체가, 그래서 이 유리가 커질수록 자파가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선 절대로 안 생겨야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당연히 문제 소지가 커지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테스트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파노라마 썬루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썬루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에 도장을 하잖아요. 지금 스타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유리의 가장자리에 도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를 열 처리하는데 강화 유리의 열 처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면밀히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구태연하죠.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테스트하는 루틴이 만들어져 있어. 매뉴얼이 있으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나와도 그 매뉴얼대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기존에 그 방식대로 테스트했더니 문제 없구만. 보통 자동차 내구 테스트 같은 거 하면요, 자동차 엔진룸에서 엔진만 테스트하기도 하고, 파워트레인 뭐 테스트하기도 하고, 뭐 변속기 테스트하기도, 다 그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실험실 테스트만 할 게 아니다, 실제 필드 테스트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외주를 맡겨요. 뭐 10만 킬로 뛰어오세요 이러면 10만 킬로 뛰어오는 거야. 20만 킬로 뛰어오세요 하면 20만 킬로 뛰어오는 거고, 길에 가끔 가다가 위장막 차량 보이고 막 너무 과속으로 다니잖아요. 그게 다 외주로 그분들한테 몇십만 킬로 뛰어오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막 드립다 그냥 자유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파워트레인이나 뭐 브레이크 같은 거 이런 거 테스트 잘 되겠죠. 잘 되려나? 근데 여기서 문을 진짜 열어보고 뭐 즐겨보고 뭐 정말 야외에 나가서 차박도 해보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드립다 달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될 수 있는가? 잘 안 되겠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대차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앞으로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안전에도 정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건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기술 굉장히 빨리 도입하는데요. 이런 거 빨리 도입하면 뭐 하나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배상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전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을 텐데요. 이게 빨리 도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카에 만약에 주시면 저희가 확실히 테스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PD님들 아주 열심히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